훈련 품질 향상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원격 훈련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원래 이정민 과장님이 하시던 건데 이제 다른 쪽으로 가시고 이제 제가 이제 7월부터 담당하게 돼서 조금 아직 부족할지는 모르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일단 발표 내용은 간단하게 원격 훈련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 방법이나 장애 매일 같은 거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19년도에 이제 저희가 새로 하고 있는 FDS 이제 도입하고 있는 거랑 이제 OTP 이제 도입 현황을 이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운영하는 원격 훈련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니터링 방법은 뭐 현장 방문이나 아니면 전화조사, 방문조사, 질문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저희가 운영하는 거는 이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보이는 이제 데이터 수집해서 데이터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분석하는 거하고 이제 만족도 조사나 실제 조사 등을 통해서 이제 제도 개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격 훈련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부정부실 훈련을 이제 제거해서 훈련 시장 건전화를 목적으로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조사와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격 훈련 운영 현황을 조사해서 이제 제도 개선 사항이나 아니면 훈련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도 개선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실제 조사나 만족도 조사로 훈련기관 분들에게 이제 메일이나 이제 방문으로 이제 많이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회신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제도 개선 반영에 어려운 점이 조금 있기 때문에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이제 시간 좀 내주셔서 답변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원격 훈련 모니터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원격 훈련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이랑 이제 원격 훈련 기관에서 이제 운영하는 학습 관리 시스템으로부터 이제 주기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해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 이제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인데요. 사업주 규정에도 이제 원격 훈련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공단에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제 사업주 훈련 외에도 이제 원격 운영을 진행하고 있는 그 근로자나 실업자, 컨소시엄 쪽에서 이제 사업주 규정을 가름하여서 이제 그 원격 훈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업주 훈련이 아니더라도 원격 훈련 이제 환급을 받는 원격 훈련을 하고 있으시면 그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셔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작년도에 이제 그 원격 훈련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 안 하신 상태에서 운영을 하시다가 이제 발견이 되어서 이제 저희 쪽에 이제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사실상 규정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저희 쪽에서는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조심하셔서 운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훈련기간 인증 절차입니다. 먼저 이제 고용센터 신청원에서 이제 인증 절차를 거치신 뒤에 과정 인정 신청을 이제 공단 지부지사로 하게 되시면 이제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LMS 점검이나 트리거 점검 등을 통하고 이제 현장 점검을 그 센터에서 실시하시게 되는데요. 이제 하시기 전에 이제 에이전트 설치하시고 저희 공단 쪽에 그 센터 쪽에 연락을 주셔서 데이터 점검 받으신 후에 현장 점검 이제 일정 잡으시고 담당자분한테 일정 잡으시고 현장 점검 승인한 후에 과정 인정 신청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저희 이제 공단하고 HRD넷하고 이제 일원화가 되면서 데이터가 연계가 돼서 진행되고 있는 개념도인데요. 이게 이번에 이제 항공원 쪽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일원화를 하게 되면서 이제 항공원 쪽과 연계돼서 이제 실시 신고하고 수료 보고가 되도록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항공원 쪽에서 이번에 개인정보 이슈 때문에 그 시스템을 변경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 쪽에서도 이제 아마 그 7월 31일까지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최대한 빨리 수정해서 공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데이터 수집 에이전트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이제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하셔야 에이전트를 설치하시고 이제 원격 훈련을 진행하실 수 있으신데요. 이제 먼저 회원가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자리 영문, 숫자, 특수문자 포함하여서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담당자 IP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원격 훈련을 담당하시는 훈련 기간에 개인 PC의 외부 IP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IP 확인이 어려우시면 네이버에 이제 내 PC IP 확인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이제 검색을 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담당자 정보에는 담당자별로 이제 연락처나 아니면 그 담당하는 행정이나 전산직인지 이런 부분을 작성하셔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나중에 공지사항이나 훈련기간별로 메일을 발송할 때 여기에 이제 적혀 있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제 메일을 보내드리거든요. 메일을 보내드리고 연락을 드리기 때문에 혹시 변경사항이 있으시면 이제 업데이트 해주시면서 운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가입 신청을 하더라도 이제 바로 가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쪽으로 이제 사업자 등록증하고 테이블 명세서를 메일로 보내주셔야 이제 담당자분이 가입 승인을 해드리거든요. 이제 가입 승인을 하셔야 이제 로그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가입하시고 담당자분 메일로 이제 사업자 등록증하고 테이블 명세서 보내주신 후에 이제 저희 쪽으로 전화 주시면 담당자분께서 확인하시고 가입 승인을 해드릴 것입니다. 이제 가입 승인을 하고 나면 이제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에이전트 설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임원 홈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다운로드 쪽에 매뉴얼들이 여러 개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에이전트 설치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설치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각 매뉴얼별로 어떤 내용이 이제 들어있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에이전트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 관련 내용이나 이제 트리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수집하는 테이블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 설치 시나 아니면 트리거 변경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으시면, 변경이나 수정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으시면 해당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캡처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자동학습 방지를 위해서 학습 시나 평가를 할 때 운영되고 있는 캡처 시스템에 대한 이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MS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장 점검 시에 이제 체크할 수 있는 저희가 이제 체크하는 사항들을 이제 정리하여서 이제 매뉴얼로 만들어 놓았고요. 이제 실제로 현장 점검을 준비하신다면 LMS 매뉴얼 쪽을 확인하셔서 어떤 부분을 점검하시는지 확인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 장애 신고서나 아니면 재응시 신청서들이 있는데요. 이제 시스템 장애나 이제 재응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확인서를 이제 작성하셔서 등록하신 뒤에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응시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재응시가 이제 담당하다 보니까 되게 이제 규정상 이외로 이제 되게 이제 요청하는 경우가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뭐 다양한 이유를 통해서 이제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다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재응시 첫 1회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 쪽에 따로 등록하거나 이제 확인하는 절차 없이 훈련기관에서 이제 재량으로 이제 재응시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제도를 변경하려고 이제 하고 있거든요. 아마 빠르면 이번 연말 안에 이제 제도 개선으로 반영되어서 이제 첫 재응시 하실 때는 따로 공단에 이제 이야기 안 하시고 바로 진행하실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트리거를 통해서 수집하는 테이블인데요. 이제 저희가 11개의 테이블을 이제 트리거를 통해서 이제 훈련기관에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데, 이제 4개의 경우에는 설문조사와 관련된 테이블이고, 나머지 이제 8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훈련 데이터와 관련된 데이터입니다. 이제 V2라고 붙은 게 이번에 1원화가 진행되고 나면서 이제 저희 쪽도 이제 테이블을 업데이트 하다 보니까 이제 전부 다 언더바 V2가 붙었는데요. 이제 개인정보 같은 경우, 이제 회원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정보다 보니까 원래 암호화를 해놓는 게 이제 원래 규정상 맞아서
이제 암호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v2 언더바 enc 쪽으로 넣고 이제 뷰 그 해당 암호화된 테이블을 이제 뷰 형태로 이제 제공하셔서 이제 저희 쪽으로 데이터를 넘겨주시는 게 user hist v2가 됩니다. 이제 가끔 트리거로 데이터 전송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 테이블명이 틀릴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데이터가 수집이 안 되거든요. 그 데이터가 많이 뭐 수집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 트리거명 제대로 작성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트리거 그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이전트 매뉴얼에 이제 어떤 것이 필수 값이고 그 해당 테이블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해 놨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많이 이제 따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건 이제 캡처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수집하는 데이터 테이블이고요. 여기에 이제 pk 값이 3개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에이전트 매뉴얼에서 설명드린 테이블의 pk 값과 동일한 값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간혹 이제 따로 구성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캡처 데이터의 이제 pk 값과 에이전트 테이블에 해당 pk 값들이 이제 일치하는 시스템을 구성하셔야 이제 저희도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캡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따로 훈련 기관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저장해 주시는 게 없으실 거예요. 이제 저희 쪽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테이블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인증 평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저희가 데이터 자동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데이터가 잘 맞아서 이제 이용이 가능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직은 사실 이거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부정부실 훈련을 잡아내거나 이런 확인이 하거나 아니면 이상 훈련이 발생했다는 내용을 알기가 어려워요. 일단 데이터가 다 정확하게 들어오는 부분도 아니고 이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 심사평가원에서 진행하는 인증평가에 이제 저희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데이터 정합성이라고 해서 이제 5점짜리를 반영해서 이제 그 약간 강제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맞추시도록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19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데이터 결과를 받아서 이제 이미 심사평가원 쪽으로 이제 결과를 보내드렸고 아직 2020년도 인증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그 확정된 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증평가도 이제 중간에 그 담당자분이 바뀌시다 보니까 아직 그 2020년 기준에 대해서는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아마 이제 19년에 봤던 것보다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서 이제 점점 더 타이트하게 진행되면서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데이터 잘 보내주시면 사실 큰 문제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하셔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시면 이제 일별이나 월별로 이제 데이터 오류건이라고 해서 많이 메일이 가실 건데요. 해당 오류건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왜 이제 메일이 가는지 그리고 이제 조치 방안에 대해서 이제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수집 자료 오류 메일이 있습니다. 훈련 기간에서 이제 트리거로 전송해 주신 데이터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이제 보내드리는 내용인데요. 보통 그 해당 오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이블에 이제 트리거로 보내주시는 테이블에 입력돼야 될 필수값들 중에 필수값이 입력되지 않게 되면 이제 저희가 오류로 일별로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해당 오류가 발생하면 이제 이제 훈련기관 측에서는 이제 자료를 보냈다고 하는데 해당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필수값을 입력 안 하신 경우가 있으실 거거든요. 테이블에 이제 테이블에 필수값을 입력 안 하신 상태로 보내주시면 저희 쪽에서는 이제 그 값들이 쓰레기 값으로 처리가 되면서 이제 클렌징 과정에서 그 오류 데이터로 지워버려요. 저희 데이터에 넣는 게 아니라 지워버리기 때문에 만약 이런 오류가 발생한다면 필수값 제대로 입력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건수가 얼마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DB가 이제 한꺼번에 데이터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제 과부하가 돼서 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감안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비정상 데이터 오류 알림 메일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자동적으로 일별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 오류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이블에 있는 값들 개개별 테이블 안에 있는 필수 값들이 이제 오류 사항이 있어서 보내드린 거라면 이제 이 비정상 데이터 오류 알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테이블 간에 이제 자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메일을 발송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회원 정보에 해당 회원에 대한 이제 데이터가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어텐드 수강 쪽에 이제 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들어와 있는데 회원 정보에는 회원 정보가 없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제 그 값이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그 비정상 데이터라고 오류를 알림을 드리고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외래키, 그러니까 테이블 간에 참조할 수 있는 프라이빗 키들의 이제 값들이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만약 이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이제 회원 정보에 없는데 수강이 등록되어 있으면 저희 쪽에서는 이제 홍길동이라는 데이터가 이제 없다고 판단하고 임시 여부를 1로 한 상태에서 회원 정보 쪽에 저희가 임의로 테이블을 값을 만들어 넣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고 이제 훈련기관 측에서 데이터가 있는데 왜 연결이 안 되냐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학습 관리 자료에 보시면 임시 여부가 있어요. 임시 여부가 1로 표시되어 있으면 이게 저희가 데이터를 임의로 넣어드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일별 비정상 데이터들이 이제 모이게 돼서 한 전달에 일정 건수 이상이 모이게 되면 이거 저희가 월별로 데이터 서명을 드리거든요. 데이터 서명이 이제 메일이 발송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이제 한 3개월 정도 텀을 둬서 3개월 내에 이제 월별 서명이 간 경우에는 따로 이제 메일이 발송 안 되도록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경우에 대해서 이제 기한 내에 소명 미등록 또는 소명 불충족 시 추가적인 모니터링 및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취소로 과정 인정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 정도로 조치를 취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중간중간에 현장 현장 지도 점검을 나가는 대상에 포함이 되실 수는 있거든요. 이게 너무 자료가 누락되고 잘 안 보내주시고 하면 그런 경우에 이제 포함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소명이 나가게 되면 이제 처리하셔서 소명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일별 소명 앞에 이제 일별 소명 같은 경우에는 일별 오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따로 소명을 안 받고 있고요. 훈련기관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그냥 조치만 취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만약 월별 소명으로 이제 소명을 해야 된다고 이제 데이터가 간다면 이제 저희 임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명 내용을 등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스템 장애 알림 같은 경우인데요. 이것도 이제 메일 발송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아예 저희 모니터링 시스템하고 연결 자체가 안 될 경우에 이제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서버 점검이나 서버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 그런 이제 시스템 장애가 발생된다면 시스템 장애 신고서를 통해서 이제 신고를 해주시고 이제 문제점을 조치하셔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3개의 오류건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다 오류건들을 일단 모니터링해서 훈련기간에 하나하나 알려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 인원 그렇게 관리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훈련기간에서 이제 직접 처리하실 수 있도록 이제 확인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에이전트 데이터 조회랑 학습 관리 자료 조회이거든요. 에이전트 데이터 조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리거 테이블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테이블들 항목들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고 학습 관리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인증 평가 관련해서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피드백 자료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개별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한꺼번에 이제 모아서 이제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린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셔도 임시 여부가 1로 되어 있는 건들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시 여부가 1로 되어 있는 것들이면
이제 훈련기관에서는 실제로 자료를 보내주지 않는 상태에서 기반이 되는 이제 회원 정보나 수강 정보를 보내주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회원 정보를 보내주지 않은 상태에서 수강이 진행되었거나 아니면 그 수강 정보를 보내주지 않은 상태에서 과정이 등록되었거나 아니면 과정 테이블이 없는데 클래스 테이블에 이제 해당 클래스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다 이제 일단은 데이터 생성해 드리거든요. 이제 들어와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를 생성해 드리는데 그 임시 여부가 1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없는 데이터라서 이런 부분 확인하셔서 이제 수정하고 반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는 저희가 이제 일원화된 이후로 이제 실시 신고나 수료 보고하고 관련된 부분은 20분 단위로 이제 받아서 반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외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날 새벽 1시에 이제 데이터를 모아서 클렌징 작업을 해서 그 다음날 오전 중에 반영이 되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데이터를 입력하시더라도 아마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는 경우는 잘 없으실 거고요. 최소 20분 정도, 그러니까 20분 단위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수료 보고나 실시 신고 관련된 자료 같은 경우에는 20분 정도 데이터를 넣고 20분 정도 기다린 후에 확인을 해주시면 이제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학습 관리 자료 내용입니다.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수료 여부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학습 관리자의 수료 여부가 되어 있는데 왜 실시 신고나 그 수료 보고 할 때 보면 이제 그 수료 여부가 포함이 안 돼 있냐, 왜 그 훈련 중으로 나와 있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저희 테이블에 보시면 이제 수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어텐드 히스토리 테이블이랑 어텐드 리절트 테이블 이렇게 두 군데 이제 수료 여부가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그 학습 관리 자료에서 이제 보여주는 그 수료 여부 부분은 어텐드 리절트 쪽에 있는 그 수료 여부가 반영되고 실제로 이제 수료 신고에 대해서는 수료 신고할 때는 저희가 어텐드 쪽 테이블에 있는 수료 여부를 지금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수료 여부가 두 군데 테이블에 동시에 있기 때문에 두 테이블을 이제 다 반영해 주셔야 저희가 변경해 주셔야 이제 반영이 되거든요. 그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캡처 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신 부분인데요. 캡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훈련기관에서 이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잘 없기 때문에 데이터 확인 정도만 해주시고 만약 캡처 장애가 발생하면 그런 부분만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2019년에 이제 지금 실시하고 있는 FDS하고 OTP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FDS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작년도에 이미 반영이 되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IP만 가지고 이제 저희가 원래는 훈련생들에게 이제 훈련기간을 통해서 IP만 이제 받았는데 이제 작년, 재작년 이렇게 이제 부정훈련 저희가 특별 지도 감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VPN을 써서 이제 IP를 수정해서 이제 진행하다가 이제 발견되신 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어요. 이제 그래서 IP만 가지고 이제 부정부실 훈련 조사가 힘들다라고 하셔서 이제 FDS를 통해서 이제 맵이나 OS 정보 등을 이제 좀 더 이제 수집해가는 형태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2019년도에는 이제 FDS 정보만 수집하는 식으로 이제 내용이 2018년도에는 FDS를 통해서 이제 FDS를 보급하는 형태로 이제 끝났고, 이제 19년도 들어서는 이제 FDS를 사용해서 저희가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부정부실 훈련 패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받고 있는데, FDS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설치형, 비설치형이 있는데, 아직 이게 규정으로 돼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FDS 설치형으로 하시면 보안 기업들 중에 이제 보안상의 문제로 되게 반발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경우에는 이제 아직은 규정상이 없기 때문에
비설치형만 하셔서 진행을 하셔도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규정이 반영이 되게 되면 이제 설치형으로 다 바꾸셔야 되겠지만, 네. FTS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수집하는 데이터들인데요. FT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윈도우나 리눅스, 맥, OS 다 동작할 수 있게 했고, 브라우저 환경도 이제 어떤 브라우저 환경에서든 다 동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좀 더 이제 고도화돼서 이제 이번에는 정보가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이제 부정훈련이나 부실훈련 검출 패턴도 이제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OTP 저희가 이번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 발주가 그 6월에 나가서 7월에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아마 연말쯤에 이제 저희가 그 개발을 완료한 다음에 먼저 이제 그 특정 훈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테스트를 거친 뒤에 이제 연말이나 그 내년 연초쯤에는 이제 모든 훈련 기관을 대상으로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OT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치형으로 해서 이제 PC에 설치를 하셔서 이제 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 이제 요즘에는 설치형으로 하면 너무 이제 반발이 많기 때문에 비설치형으로 해서 이제 브라우저상으로 해서 이제 OTP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설치형, 비설치형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서 이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OTP가 이제 실시되게 되면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캡처 시스템이나 아니면 그 111의 본인 인증을 저희가 완전히 대체하는 형태로 지금 OTP 사업을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미 개발은 들어가고 있고요. OTP 시스템이 완성되게 되면 아마 이제 111의 본인 인증 다 이제 제거하시고 그 부분 이제 OTP 집어넣으셔도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